어르신 여러분, 병원에 가서 혹시 다른 검사도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봤다가 30만 원을 더 낸 어르신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저희 동네에 사시는 74세 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의료 파업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들었잖아요. 그때 무릎이 아팠는데 몇 개월을 참고 참다가 겨우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이번에 제대로 다 확인해 봐야지. 언제 또 병원에 못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선생님, 혹시 다른 검사도 필요한가요? 한 번에 다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MRI, CT,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까지 30만 원이 추가로 나왔어요. 에이, 그럴 리가. 의사 선생님이 설마 그러실까? 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요즘 병원 현실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공의들이 대거 떠나면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돌볼 수 있는 환자는 줄어들고 인력 부족으로 비용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한번 온 환자한테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질문 5가지와 의료비를 절약하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런 돈 아끼는 정보 놓치기 아까우시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세요. 병원 가기 전에 미리 봐야 하거든요. 주변 친구분이나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 함께 의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작년에 의료 파업 기억나시죠? 병원 가기 힘들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어느 대학병원에서 파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병원 가면 한 번에 다 해야지. 언제 또 못 올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검사받자. 바로 이 심리를 일부 병원에서는 노리고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전공의들 나가서 인력비는 늘어나는데 돌볼 수 있는 환자는 줄어들고 한 번 온 환자에게서 최대한 매출을 올려야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완벽한 타겟이에요. 나이도 많고 언제 또 병원에 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다 해야지. 라는 심리를 가지고 계시고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마음까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 파업 이후 병원에 와서 진료볼 수 있을 때 한 번에 다 해야 한다는 심리로 더 많은 검사를 받게 되셨다고 해요. 월 평균 15만 원씩 불필요하게 쓴다면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앞으로예요. 조만간 또 대학병원에서 파업을 하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배워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정보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병원에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위험한 질문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혹시 다른 검사도 필요한가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특히 요즘처럼 병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대전에 사시는 68세 김 어르신도 이 질문 때문에 큰 낭패를 보셨어요. 파업 때문에 몇 달을 기다리다가 겨우 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셨겠죠? 이번에 한 번에 다 확인해 봐야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 혹시 다른 검사도 필요한가요? 오랫동안 못 왔으니까 심장도 걱정되고요. 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분은 오랫동안 못 오셨으니까 불안해하시는구나. 그럼 다 해드리자. 결과는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관저 영술, 흉부CT까지 40만 원. 원래 혈압약만 처방받으면 5만 원이면 될 일이 40만 원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한 번에 다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이용하는 거죠. 다른 검사도 필요하냐고 묻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 검사만 해주세요. 두 번째, 더 좋은 치료법은 없나요? 이 질문도 요즘 더 위험해졌어요. 병원에서는 이분은 비급여 치료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 어르신의 경우를 보세요. 파업 때문에 무릎 치료를 몇 달 미루다가 겨우 병원에 갔어요. 그동안 아픈 게 심해져서 더 불안해지셨죠? 이번에 확실히 치료받아야지. 또 언제 못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 더 좋은 치료법은 없나요?
좀 아파도 괜찮으니까 빨리 낫고 싶어서요. 라고 했어요. 의사가 이 말을 듣고는 아, 이분은 급하게 치료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비급여 치료도 괜찮아 하시는 것 같고 그 결과 PRP 주사, 혈소판 풍부 혈장, 줄기세포 치료,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까지 총 120만 원. 건강보험되는 일반 치료는 15만 원이면 되는데 12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더 좋은 치료법을 묻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로 해주세요. 세 번째, 보험 되는 걸로 해주세요. 이거는 좋은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즘처럼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함정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분은 보험을 이용하니 병원비를 싸게 내겠구나. 그럼 조금만 더 내면 되는 비급여도 함께 권해보자. 서울에 사시는 73세 최 어르신이 백내장 수술받을 때 이 말을 했어요. 전공이 부족으로 수술 대기가 길어져서 몇 달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셨겠죠?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 보험 되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는 보험이 됩니다. 다만 더 좋은 프리미엄 렌즈를 쓰시면 결과가 훨씬 좋아져요. 차액만 조금 내시면 돼요. 결과는 차액이라면서 60만 원 추가.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알아보니까 그냥 일반 렌즈로 해도 충분했던 거예요. 병원에서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더 좋은 걸로 보험이 적용되니 차액만 더해서 좋은 걸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올바른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번째, 돈은 괜찮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 말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요즘처럼 병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정 어르신이 위험 치료를 받으러 가서 이 말을 했어요. 파업 때문에 예약이 몇 달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대충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 돈은 괜찮으니까 확실하게 치료해 주세요. 한 번에 끝내고 싶어서요. 라고 했어요. 의사가 이 말을 듣고는 아, 이분은 돈이 좀 있으신가 보다. 그럼 정밀 검사부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위내시경은 기본이고 복부 CT, 복부 MRI, 헬리코박터 정밀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영양상태 검사까지 총 90만 원. 원래 위내시경 하나면 8만 원이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약만 먹으면 되는 단순 위험이었어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오래 기다렸으니까 확실하게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대신 표준적인 진료 과정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무서우시죠? 무심코 한 질문 하나 때문에 30만 원, 90만 원, 심지어 120만 원까지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안 빠지시려면 미리 알고 가셔야 해요. 지금 구독 버튼 안 누르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런 돈 아끼는 정보 더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다섯 번째,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요즘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경쟁 심리와 현재 병원 운영 압박이 합쳐지면 정말 위험해져요. 인천에 사시는 75세 송 어르신이 어깨 치료를 받으러 가서 다른 병원에서는 주사 치료를 권했는데 거기는 전공의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의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사 치료요? 그건 임시 방편이에요. 우리 병원은 전문 장비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치료해 드릴게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같이 해야 해요. 결과 3개월 치료 과정으로 150만 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주사 한 번이면 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였어요.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은 전공의도 없고 장비도 없지만 우리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올바른 방법은 이 증상의 가장 효과적인 기본 치료가 뭔가요? 라고 중립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요즘 상황에서 현명하게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조사하되 조급해하지 마세요. 파업이나 대기 때문에 조급해지시면 안 돼요. 증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시고
일반적인 치료법과 비용을 미리 알아가세요. 한 번에 다 해야 한다 는 생각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둘째,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확실하게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는 뭔가요? 표준 진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꼭 필요한 검사만 해주세요. 셋째, 파업이나 대기를 핑계로 과도한 검사를 권유하면 거절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번에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검사를 권하면 다음에 필요하면 또 오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급한 게 아니라면 나누어서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넷째,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도 가보세요. 요즘처럼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큰 치료나 수술을 권한다면 다른 병원에도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전공이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의 치료 방침이 다를 수 있어요. 다섯째,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파업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다 문 닫는 건 아니에요. 응급실은 계속 운영되고 필수 진료는 계속돼요. 이번에 못하면 언제 또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세요. 여섯째, 의료비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나중에 확인해보고 불필요한 치료였다면 병원에 문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의료계 상황이 불안정하잖아요. 전공의 파업 그리고 또 예정된 파업. 이런 상황에서 병원들도 어렵고 환자들도 불안해하고.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더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한 번에 다 해야 한다 는 조급함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쓰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질문만 안 해도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의사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현명하게 질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파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세요. 이 영상 지금 당장 저장하세요.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봐야 해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자녀분들도 알아두시면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왔을 때 의료비 절약에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파업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질문으로 돈 절약했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더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가 돼요. 특히 요즘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서로 정보를 나누는 게 더욱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복잡한 상품들의 등장으로 더 교묘해진 은행 영업 기법들까지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까지 다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의료비 절약하면서 건강 챙기시는 그날까지 황혼빛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현명한 치료하세요.